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영입한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 29세는 이미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6승을 기록한 라우어는 2022년 밀워키 브루어스 소속으로 158과 3분의 2 이닝을 던져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KBO 리그에 입성하는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적으로 기아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라우어는 이미 기아 선수단에 합류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8일 오후 그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특별한 피칭 세션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야에 있는 불펜에서 연습 투구를 하는 것과 달리 라우어는 실제 경기에서 사용하는 마운드에 직접 올라 피칭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라우어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홈구장 마운드에 빠르게 적응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라우어의 적극적인 자세는 팀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직접 마운드 뒤에서 라우어의 투구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감독은 본인이 경기를 하는 마운드에서 꼭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며 라우어의 열의를 전했고 구위나 스피드도 좋았고 적응도 빠른 것 같다. 상당히 만족했다. 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날 라우어는 총 30개의 공을 던졌으며 다양한 구종을 선보였습니다. 직구, 커브, 커터, 체인지업 등을 구사했는데 특히 직구의 최고 구속이 시속 146km까지 기록되어 그의 파워풀한 투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KBO 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빠른 볼로 라우어가 리그 정상급 투수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 처음으로 투구를 마친 라우어는 자신의 첫 느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다. 투구 메커니즘도 좋았고 공인구에 적응하는 부분도 좋았다. 고 말한 그는 KBO 리그 공인구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공인구가 메이저리그에 비해 조금 작고 실밥이 더 잘 느껴지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잘 적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라우어는 한국의 기후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였는데 직전에 있었던 미국 텍사스도 비슷한 날씨라 괜찮다. 고 말하며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KBO 리그에서 사용하는 로진이 더 좋은 것 같다. 땀이 많이 났지만 괜찮았다. 라고 덧붙여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우어는 이번 연습 투구를 통해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합니다. 1에서 2주 정도 투구를 못했기 때문에 체크할 부분이 많았다. 고 말한 그는 우선 투구 메커니즘이 괜찮은지 체크했고 투구 폼도 점검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인구가 조금 작아 초반에 조금 빠지는 볼들이 있었는데 볼을 좀 더 끌고 와서 던지며 적응해 나갔다. 라고 밝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라우어지만 그는 KBO 리그에 대한 정보 수집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KBO 리그 선수들에 대해 팀 동료인 제임스 네일과 예전에 KBO 리그에서 뛰었던 조시 린드블럼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고 말한 라우어는 직접 상대하면서 게임 플랜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KBO 리그의 특성과 상대 타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우어는 또한 기아 팬들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습니다. 아직 등판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하루빨리 기아 타이거즈 팬들 앞에서 좋은 투구를 펼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라우어가 단순히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과 팀에 대한 애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라우어의 KBO 리그 데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비자 발급이 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할 것 같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는 충분히 등판이 가능할 것 같다. 미국에서 경기당 109 이상 던졌고 7월 말에도 투구를 했다. 라며 라우어의 실전 감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라우어가 빠른 시일 내에 KBO 리그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라우어의 영입은 기아의 우승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KBO 리그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교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 중순까지도 모든 팀들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각 구단은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라오어 영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외국인 투수였던 캠 알드레드 28세가 웨이버 공시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알드레드는 원래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윌 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영입되었으며 기아는 그와 풀시즌 계약을 맺고 정식 등록 선수로의 전환까지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알드레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인해 기아는 결국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이라는 비상 플랜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알드레드는 좌완 투수로 특히 좌타자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팔각도에서 나오는 싱커와 스위퍼성 슬라이더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으며 실제로 좌타자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좋은 좌타자가 많은 LG 트윈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 호투를 펼친 것은 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알드레드는 우타자를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9경기에서 기록한 4.53의 평균 자책점은 우승을 노리는 기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아는 더 높은 수준의 투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라우어를 영입하고 알드레드를 웨이버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심사는 일주일간의 웨이버 공시 기간 동안 알드레드를 영입하는 팀이 있을지 여부입니다. 올해 KBO 리그에서는 라울 알칸타라, KC 켈리, 다니엘 카스타노 등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외국인 선수들도 모두 다른 팀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KBO 리그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알드레드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다른 구단이 그를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는 다른 팀들이 현재 외국인 투수를 교체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거나 혹은 알드레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위인 키움 히어로즈의 경우 아리엘 후라도와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가 이미 10승씩을 거두며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9위 롯데 자이언츠도 찰리 반조와 에런 윌커슨이라는 검증된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알드레드를 영입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8위 하나 이글스는 이미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설령 원한다 하더라도 알드레드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위 NC 다이노스는 카일 하트가 리그 최고의 투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최근 카스타노를 에릭 요키시로 교체했습니다. 요키시의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투수를 교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6위 크티 위즈도 윌리엄 쿠에바스와 웨스 벤자민이라는 검증된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알드레드 영입의 필요성이 낮아 보입니다. 4위 두산 베어스는 최근 알칸타라를 조던 발라조빅으로 교체했고 브랜든 와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삼성 라이온즈는 코너 시볼드와 데니 레에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투수 교체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2위 LG 트윈스는 최근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를 영입했고 디트릭 앤스의 경우도 알드레드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알드레드 영입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는 5위 SSG 랜더스가 거론되었습니다. SSG의 경우 드류 앤더슨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2년차를 맞이한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투구 내용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아스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4.44로 피안타율은 오히려 알드레드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SSG는 줄곧 엘리아스의 반등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알드레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SSG는 후반기 성적을 고려했을 때 알드레드보다는 엘리아스가 더 안전한 카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용 SSG 감독은 최근 엘리아스와의 면담에서 끝까지 간다 고 통보하며 선수에게 강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지지 이후 엘리아스는 부담감을 떨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 2일 대구 삼성전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쳤고 8월 8일 고척 키움전에서도 7이닝 8탈 3진 3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알드레드의 KBO 리그 재취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기아의 라우어 영입은 단순히 한 선수의 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가 올 시즌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KBO 리그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기아는 팀의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우어의 성공적인 적응과 활약은 기아의 우승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경험과 기술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투수들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오어의 존재는 상대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 경기 운영 면에서도 기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오어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새로운 리그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느냐가 라오어와 기아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KBO 리그의 다른 팀들도 이번 기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라오어의 성공적인 안착은 다른 팀들에게도 유사한 전략을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KBO 리그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한편 웨이버 공시된 알드레드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비록 기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알드레드는 여전히 잠재력 있는 투수입니다. 특히 좌타자 상대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특정 팀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팀에 영입되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KBO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아의 라오어 영입과 알드레드 방출은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의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KBO 리그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라오어의 활약과 기아의 성적, 그리고 이에 따른 다른 팀들의 반응이 KBO 리그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은 KBO 리그 팬들에게도 새로운 재미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라오어의 등판을 기다리는 기아 팬들의 열기, 다른 팀 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알드레드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리그 전체의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례는 KBO 리그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에 있어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전략적 필요성, 선수의 잠재력, 그리고 리그 전체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KBO 리그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